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문도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일단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명단이 뽑혔습니다. 이 명단이 뽑혔고, 이 명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저희가 볼리비아와 경기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22일날, 그 다음에 콜롬비아랑 26일날 진행이 되는데, 이 명단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말하고 싶은 선수는 저는 바로 구성윤 선수입니다. 골키퍼에 뽑히게 된 이 구성윤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벤투 감독님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명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전 비디오에서도 말했지만 확실한 철학을 지니고 있는 감독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빌드업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확고하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구성윤 선수를 서드키퍼로 뽑은 걸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은 김승규 선수나 조현우 선수 둘 다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허나 이제 샷스타핑이라든가 세이빙 능력들이 뛰어난 선수들이고 현재 국가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골키퍼들이기 때문에 이 둘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고, 그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벤투호 축구에 조금 더 맞는 선수가 김승규 선수였어요. 왜냐? 빌드업 능력이 좀 더 좋으니까요. 근데 구성윤 선수, 이제 세 번째 골키퍼로는 이제 김진현 선수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학이 없는 감독이거나 본인이 생각이 없었더라면 이 서드키퍼를 그냥 아무 골키퍼 혹은 공을 잘 막는 골키퍼를 뽑을 수 있었겠지만 구성윤 선수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윤 선수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일본 경기들을 보면 빌드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 보여주고 있고, 이 벤투 감독님은 이 선수가 뭐 정말 유명하고 못하고 잘하고 막 이것들을 따지는 거 보고 뭐 누가 밀어주고 있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철학에 가장 맞는 적합한 선수를 뽑은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이강인 선수라든가 뭐 이런 이강인 선수, 김정민 선수, 뭐 이진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물론 이진현은 뽑혔긴 했지만 이 선수들이 연령대 대표를 건너서 막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와야지만 주로 뽑히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아직 어린데 야 무슨 18세짜리를 여기 뽑아 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번에 이강인 선수나 김정민 선수 또 이지현을 다시 한번 뽑은 거에 있어서 저는 역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자철과 기성용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 다음 명단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명단 때 세대 교체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상 벤트 감독님의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라인업을 뽑은 걸 보면서 본인의 철학을 확고하게 가져가고 과감한 세대 교체를 통해서 지금 당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4년 후에 월드컵을 진짜 3년 후죠. 이제 3년 후에 월드컵을 바라보면서 달리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라인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승규 선수를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성윤 선수가 볼리비아전 경기를 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볼리비아전 때 구성윤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콜롬비아 때 조현우 선수 혹은 김승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볼리비아가 어쨌든 간에 뭐 엄청난 강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팀을 상대로는 조금 더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이 팀을 상대로는 골키퍼 구성윤 선수의 빌드업 능력을 좀 더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고, 처음 들어온 선수가 적응하기 좋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볼리비아 상대로 구성윤 선수를 충분히 뜯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다른 거를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이용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싶어요. 호흡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용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번 월드컵과 아시안컵까지 딱 쓰기 좋았고, 아시안컵이 지나면서는 이용 선수의 나이도 있기 때문에 이용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을 바라보고 갈 때
이용 선수를 데려가는 건 사실상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벤투가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 자체가 양쪽 풀백이 전진하는 축구를 하고 있고, 이용 선수가 이제 카타르 갈 때쯤 나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체력이 충분히 저하가 될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아시안컵까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지만, 아시안컵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 대신에 김문환 체제로 저는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때마침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용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문환이 들어오게 되었고, 김문환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전 자리를 자연스럽게 김문환이 가져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정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본인이 원치 않게 그냥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 이제 친선 경기 때 김문환 선수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김문환 선수가 김문환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주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철순 선수. 예, 벤투호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철순이 처음으로 뽑힌 거로 알고 있는데, 최철순 선수는 사실상 주전이 된다 뭐가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중 하나는, 과연 최철순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뽑았을까 수비형 미드필드로 뽑았을까에 대한 생각은 조금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최철순을 뽑은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이 선수가 경험이 많고 이 선수의 파이팅 능력이나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땐 좀 본 것 같고, 확실히 기성용이 사라지면서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선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최철순을 일단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철순 선수가 충분히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더러운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약간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지금 저희 미드필더진을 보면 정우영 선수 있죠, 주세종 있죠, 황인범 있죠, 이진현 있죠, 김정민, 백승호, 이재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청용까지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뛸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하겠지만,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들 중에 와 얘는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다, 와 이 친구는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없어요. 네, 백승호도 어떻게 보면 박스 투 박스를 탄다거나 윙어를 뛰는 게 조금 더 비슷하고, 김정민 선수가 뭐 기성용 제2의 기성용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수비 역할을 하기에는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진현 선수도 공을 가지고 잘하지만 좀 부족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압박을 하는 수비는 좋지만 커버링이라든가 뭐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빠른 느낌을 주면서 수비한다는 느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다 봤을 때 정확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거, 이 부재를 혹시나 최철순으로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약간은 제가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이 많은 선수들 중에 누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게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그래도 정우영이 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철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뽑힌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저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요즘 발렌시아에서 1군에서 뛰지 못하고 있어요. 1군에서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충분히 안 뽑을 만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강인을 과감하게 뽑았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벤투 감독님이 뽑은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벤투 감독님이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명의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벤투 감독님은 월드컵이 최종 목표이시잖아요. 그럼 월드컵을 바라보고 이제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강인 선수를 어느 시기에 투입시키냐, 이강인이 최대한 빠르게 형들과 어울리면서 적응하는 거에 빠른 시기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충분히 경기력이 좋았고 발렌시아에서 1군 계약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강인을 뽑은 것 같고요. 이강인을 뽑았다고 해서 바로 뛰게 한다, 이강인을 가지고 바로 플레이를 한다라기보다는 이강인 선수를 뽑아서 얼른 적응을 하게 만들어 놓고 4년 후니까, 4년이 아니죠, 왜 자꾸 4년이라 그러지? 3년 후니까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이제 더 조금씩 앞으로 출전 기회를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팀에 뽑히는 거 익숙해져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강인 선수를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뭐 주전이 돼서 이강인이 국가대표의 주전으로 뛰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강인의 경기력을 보거나 이강인의 스타일이 본인이 추구하는 철학에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리 넣어버려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이번에 백승호 선수의 발탁은 저는 무조건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백승호 선수가 지로나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라든가 뭐 백승호 선수가 지로나에서 일단 데뷔를 하고 라리가에서도 나오면서 이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승호 선수를 안 뽑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백승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황인범 선수랑 현재 백승호 선수랑 역할이 굉장히 겹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승호 선수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뽑힌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그렇게 탈락을 하고 돌아와서 벤투 감독님이 추구하는 스타일로 밀고 나가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라인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뮌헨 정우영을 뽑을 만하지 않았냐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이제 뮌헨에 있는 정우영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도 이제 데뷔를 했고 뭐 챔스에서도 데뷔를 하고 했지만 아직 1군에서 보여준 게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강 선수나 백승호 선수는 실제로 1군에서 데뷔를 해서 경기력을 보여줬고 경기에서 뛰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정우영 선수는 아직 1군에서 정확히 데뷔해서 1군에서 그럴싸한 플레이를 보여준다거나 활약을 꾸준히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우영 선수를 아직까지 발탁하는 거에 있어서는 시간이 전 좀 당연히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2군에서 보여주는 거와 1군에서 보여주는 거는 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승우 선수의 근래 볼터치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승우 선수의 볼터치 영상들을 보면서 좀 느낀 것 중 하나가, 굉장히 각성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승우 선수의 플레이, 이승우 선수의 그런 경기력, 이승우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확실히 좋아졌고, 확실히 이승우 선수가 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이승우 선수가 악을 품었구나라는 게 요즘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충분히 대표팀에 다시 뽑혀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홍아 멋지다, 꿈을 응원한다, SPT 화이팅. 누구시죠? 일단은 굉장히 저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뷰 공무원 영어님께서 유튜브에서 10,000원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승우 선수의 폼은 올라온 거는 확실해요. 그 독을 악이 생겼고 정말 도끼를 품은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경기 영상을 보거나 볼터치를 보면서 약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잘해졌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파이팅이 넘치는 게 약간의 독이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승우 선수의 그런 속도 변화라든가 이승우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활기찬 모습들은 너무나 좋은데, 약간만 가라앉힐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발발이라고 하잖아요. 경기를 보면 발발된다라고 하는데, 현재 약간 너무나 발발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약 조절만 정말 잘해준다면 저는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무서운 선수, 국가대표에서도 정말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가 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승우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축구 경기라고 치면 이렇게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잖아요. 그죠?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뛰면 주로 이제 1선, 2선, 3선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수비수 라인인 거야. 예를 들어, 이게 잘 안 보이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를 들면 여기가 수비수 라인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미드필드 라인이고 여기가 공격수 라인이라고 치면 이승우 같은 선수는 상대편 수비수와 미드필드 사이에 요 사이에 껴서 축구하는 걸 굉장히 즐기고요. 그 사이에서 본인이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는 공을 많이 못 받아도 여기에 위치해 있는 그 포지셔닝 능력만으로도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고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승우 선수가 실제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자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예, 이번 명단에서는 벤치에만 앉아있지 않고 실제로 좀 더 투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는 나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부상으로부터 복귀했고 그것도 있겠지만 나상호 선수가 뽑힌 이유 중 하나는 그냥 황희찬 선수. 예, 황희찬 선수가 아무래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의 대체자로 뽑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창훈 선수의 복귀는 굉장히 환영이에요. 아무래도 남태희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썼던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권창훈 선수를 공미 자리에 넣게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오른쪽 윙에 넣어서 이제 커팅을 하면서 왼발로 쓰는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 라인업을 보면서 문도그가 생각하는 벤투 감독님이 뽑을 것 같은 라인업과 제가 뽑을 라인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였다면 뽑을 라인업과 그리고 감독님이라면 이런 라인업을 뽑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